네,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풍력 발전과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국내 해상 풍력 발전에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,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밸류체인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이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에는 이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? 이제 바로 수심과 지반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풍력 발전기,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기 타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,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는 고정식이고, 이제 다른 하나는 부유식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수심이 50m 이상 깊은 해역에서는 이 고정식보다는 이제 부유식, 그러니까 띄워놓는 방식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하고요. 그러니까 고정식에 국한해서는 이 자켓 타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물론 이제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모노파일 방식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, 이제 모노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거나 뭐 얇은 암석층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설치하기가 좀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반면에 이 자켓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드러운 퇴적층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대개는 이 자켓 타입을 이제 많이 선호하기도 합니다.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서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풍력 발전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? 제가 뭐 이제 지질학자는 아니지만 여기 이렇게 검정색으로 좀 칠해져 있는 곳들이 그 연약한, 그러니까 약한 지반으로 되어 있는 곳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현재 국내에서 그 풍력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를 보면 이쪽 전북 지역은 지금 새만금 지역이 있죠.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여기 이제 서남권 지역이라고 해서 뭐 신안이나 이제 완도가 있는데, 근데 이제 이쪽 서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앞서 언급한 이 고정식 풍력 발전이 유리하고, 다음에 이제 경상도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쪽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이 부유식 발전이 이제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형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서해안은 고정식이 유리하고 동해안은 부유식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풍력 발전이라는 게 뭐 지반만 좋다고 해서 건설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바람도 잘 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전 세계 풍력 흐름도라는 건데요. 이렇게만 보면 이제 뭐 바람이 잘 불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서, 네, 여기가 이제 북유럽인데, 북유럽과 비교를 해보면 풍력의 효율이 크게 뒤처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어떤 이 첫 문장을 보시면, 그러니까 서남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년 평속 풍속이 초속 한 6m밖에 안 되는데, 이제 대개 이 풍력 발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바람은 초속 7m 이상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약간 낮은 수치이죠. 참고로 이제 유럽 북해의 그 연평균 풍속은 평균적으로 초속 한 11m입니다. 그래서 이제 국내는 그렇게나 많은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는 이제 가능하면 육지로부터 이제 먼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훨씬 이점이겠죠. 따라서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서, 그러니까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이 유리하다는 이유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추후에 이 부유식 해상 풍력을 주도할 국가 역시 이제 한국인데요. 여기 지금 이제 동그라미가 다 이제 한국인데, 2025년까지 유독 한국이 집중적으로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대거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이제 2029년이랑 2030년에 보면 이 두 개 지금 500이라고 써져 있는 청록색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다 한국 물량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중장적으로 베팅하는 그 파트가 이제 부유식 풍력 발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으로 그 해상 풍력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이제 보시는 건 그 CS 윈드 홈페이지에 있는 이제 산업 밸류 체인 흐름도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대개는 뭐 풍력 터빈, 그러니까 기자재 업체라고 해서 이제 터빈은 두산중공업이나 유니슨이 수혜 있고, 그다음에 타워는 CS 윈드랑 이제 동국 SNC, 그리고 이제 하부 구조물은 이제 삼강 M&T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, 그런데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면들도 다 중요하지만은 이제 해상 풍력 산업에서 비용이 한 3분의 1, 그러니까 한 32% 정도 차지하는 섹터가 있는데, 이제 바로 송배전 사업입니다.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현재 풍력 발전기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. 한 5가지가 있었는데, 그런데 이제 어떤 터빈을 사용을 하더라도, 그러니까 어떤 터빈 방식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전설 케이블은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더 멀어져서 더 들어가냐, 덜 들어가냐 이런 차이인 거지, 쓸지 말지를 고민하는 파트가 아니라는 것이죠.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에서 5개 기업밖에 없는데,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진입 장벽도 매우 높고 부가가치도 매우 엄청나게 높은 산업입니다.
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그 LS 전선이라는 기업이 이제 이 부문에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제 뒷단에서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송배전 서포트를 이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보시는 지도는 그 중국의 위먼시라는 곳인데, 이제 일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다뤘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풍력 발전기입니다. 그래서 이 엄청난 풍력 발전기를 통해서 생산한 전기를 중국의 대도시로 옮기려면 엄청난 송배전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어야겠죠. 특히 이제 도심 지역일수록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바쁘니까 이 고속 충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을 거고, 그리고 이 말은 이제 더 많은 전력을 한 번에 많이 보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도 송배전 사업이 필요하죠.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도 추가 설치를 해야 되는 만큼 이 노후화된 교체 수요도 있을 거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G 기지국 역시도 이제 4G에 비해서 이 10배가 넘는 전력 소비를 이제 필요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. 그래서 이제 조만간 5G 기지국이 좀 구축이 되는 시점부터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이제 같이 고민이 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몇 편에 걸쳐서 이 풍력 발전의 개괄적인 흐름과 또 그 가운데서 이제 해상 풍력 발전이 왜 각광을 받는지,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풍력 발전 방식이 유리한지도 좀 살펴봤는데, 뭐 이외에도 이제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뭐 반덤핑 문제가 있다는 거랑, 그다음에 이제 지난 5월처럼 영국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 그런 이유들도 이제 있지만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 발전은 시기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부유식 그 해상 풍력 발전이 더 이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방금 살펴봤듯이 여러 훌륭한 기업들도 많지만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이 송배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네, 고생 많으셨고요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